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5월 1일 첫 번째 첫 주 월요일입니다. 휴일이에요. 또 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쉬는 분도 있을 테고 노동자라고 생각하면은 쉬는 거고 근로자는 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또 일을 해야겠죠. 하여튼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항상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 이게 뻔한 말이지만은 그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말,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말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더라. 누구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벽하게 예측 못해. 주가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 있어? 맞출 수 있겠어? 고민이 생겨 걱정이 되면은 항상 불안해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 긍정적인 생각의 장점은 그 사람이 가진 시야를 지금 당장이 아닌 그보다 조금 더 앞을 바라봐주게 만든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는 사람을 지치지 않게 만들어줘요.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더라. 그 사람을 힘이 나게 해주더라고. 무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과 할 수 있다는 용기, 평소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히 성장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실패를 시행착오로 바꿔줍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셋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특별한 추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처해진 상황이나 이 환경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면 돌파하는 법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수많은 선택에 놓여 있어요. 어떤 일을 겪게 됐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좀 바뀌고 결국은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비하잖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 미래가 이렇듯 우리가 놓쳤던 그 우리 마음가짐, 습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습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습관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데 습관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또 삼성에 대해서 또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회장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삼성전자 박사 될 겁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요, 잇따라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를 이제 모방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더라고. 아성을 위협하더라. 이 화웨이에 이어가지고 오포가 올해 1사분기죠. 1사분기에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죠. 1위에 오른 가운데 그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더라. 이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Z 시리즈 조기 출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4월 30일에 보니까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니까 올해 1사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에서 이 오포라는 게 무슨 거네요. 오포가 처음으로 점유율 1위에 올랐어요. 1위에 올랐고 이 오포는 갤럭시 Z 플립 같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외부 화면을 키운 파인드 N2 플립이죠. 파인드 N2 플립을 앞세워서 점유율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이 find and flip 기종으로만 22%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거야. 점유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보니까 화웨이가 24.9%, 삼성은 18.4, 어너 10.5, 샤오미 5.6, 비보 4.5, 레노버 1.1% 이렇게 순이에요. 이게 폴더블폰 시장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의 그 자국의 제품 선호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폴더블폰의 선두주자 삼성자가 최근 들어서 폴더블폰을 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니까 상당히 선방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비보가 최근에 갤럭시 Z 플립하고 Z 폴드와 유사한 비보 X 플립, 비보 X 폴드 2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 2, 4분기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레노버 자회사죠. 모토로라가 갤럭시 Z 플립 같은 그런 클램쉘이죠. 이 클램쉘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한 레이저, 이 40 같아요. 40 울트라를 이제 출시할 거라 합니다. 구글도 보니까 뭐 폴더블폰, 픽셀 폴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삼성은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안심할 수 없다. 삼성은 2011년 이후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줄곧 1등을 달렸어. 1위를 달렸는데 2014년부터 아성이 흔들흔들합니다. 시작해서 최근에 기타 그룹에 묶이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은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IDC에 따르니까 올해 1, 4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에서 관련 제품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를 해가지고 102만 대에 달하네요. 102만 대. IDC는 더 많은 제조업체가 합류하고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은 올해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당초 8월이 아닌 7월에 갤럭시 Z 시리즈를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여기에 로스영 최고 경영자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요. 갤럭시 Z 플립 5의 7월 생산량이 지난해 나온 갤럭시 Z 플립 4 생산량 대비 2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5가 조기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아이폰 15 출시와의 간격도 벌이는 좋은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중국 업체들이 이제 폴더블폰 시장 생태계를 확정해주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제품 품질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겠죠. 중국 시장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은 갤럭시 Z 시리즈를 조기 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파운드리 업계 1, 2등 우리 삼성과 TSMC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그 전장에서 대형 고객사 수주 물량 확보를 두고 아주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TSMC가 응용처별로 그 세분화한 3나노 공정, 여기 구체적인 양상 시기하고 성능을 현재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한 그 상황에 삼성이 또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제품을 선보이는 등 고객사를 향해서 구애를 보내고 있다.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어제 보니까 TSMC가 최근에 미국에서 주요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미 지역 그 파운드리 기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파운드리 선단 공정 양산의 로드맵을 공개를 한 거야. 로드맵 공개를 했는데 TSMC가 회사 전체 매출의 4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최대 고객사 애플을 비롯해서 AMD, 미디어텍, 엔비디아, 퀄컴 등 전 세계 대형 팹립스를 3나노 공정 고객사로 이제 확보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SMC는 3나노 1세대 공정보다 성능과 전력 밀도를 높인 N3죠. N3를 당초 올해 하반기 양산할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이를 더 고도화한 N3P,
N3P하고 고성능 컴퓨팅 HPC 등 하여튼 N3X는 2025년, 자동차용 N3A는 26년에 양산에 각각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도 대형 고객사 확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세계 최초 게이트 올라라운드 방식의 3나노 공정을 양산한 기술력이 최대 무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나노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주요 팹리스에 보내는 등 성능 검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가 확보한 그 수주 물량 상당수가 고성능하고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모바일하고 HPC 업체들이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나노의 공정 수율도 양산 초기와 비교하니까 안정궤도에 진입을 했고 삼성은 R&D 투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3나노 수율을 한 60에서 한 70%대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과거의 7나노 이하 공정의 그 양산 당시 초기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달리 빠른 속도로 현재 안정화에 성공했고 고객사들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가 됩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의 극심한 그 실적 부진에도 차세대 공정을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양산할 계획이고요. 내년 중에 한 3나노, 한 2세대, 25년에는 한 2나노 공정 양산이 핵심입니다. TSMC도 24년 하반기 3나노 2세대, 25년은 2나노 등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차기 공정 양산을 예고를 하고 있고 수주 물량을 둘러싸서 파운드리 업계 1, 2등 간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도체 업계의 영향력이 막강한 TSMC가 기존의 그 선단 공정 수율 안정화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삼성이 이제 첨단 공정 수율을 크게 올린 데다가 또 성능과 전력, 소모, 그 비용 등에서 우위를 보이는 그 GAE 방식을 TSMC보다 먼저 적용한 게 수주전의 변수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 요즘 보니까 또 로봇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로봇그룹의 한 관계자가 30일 날 최근 이어진 로봇 부분 투자 배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절실. 뭐가 절실하냐? 요즘 국내 식음료 사업의 강자인 롯데조차도 인건비 부담을 이대로 두면은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로 요즘 로봇이죠, 로봇. 이 로봇을 통해서 인력 대체 수요가 커지고 있답니다. 로봇.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돌파를 앞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니까 중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16년 5달러에서 20년 6.5달러까지 올랐대요. 멕시코와 베트남 역시 같은 기간 26%, 25%씩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고령화사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이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인 이 중진국 국가들 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점 등을 감안하니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산업에 목마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같은 성장성에 주목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 세계에 최대 로봇 수요 국가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활용 대수가 약 1000대 정도, 글로벌 평균치보다 훨씬 많대요. 글로벌 평균치가 1만 명당 141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삼성하고 현대차 등이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인데 이 시장을 화나가고 야스카와 전기,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독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가 국내 한 대기업이 신성장 전략 담당 임원이 그래요. 인공지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조립은 물론이고 고도의 제조업 공장과 서비스업 등에서도 로봇이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협동 로봇 1인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기업 공개를 통해서 2,500억 정도 안팎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차입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고 유럽 시장 개척에 쓰기로 합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 매출 중 해외 비중이 70% 이상이고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 미국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유럽 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 있어요. 두산은 이날 그 미국 최대 산업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죠. 로크웰하고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국내의 반도체랑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생산절 미 자동화 시장에 공동 진출합니다. HD 현대 자회사의 HD의 현대 로보틱스가 지난해 중국 장수성에 생산기지 설립했고 3월 첫 번째 산업용 로봇 생산을 시작해요. 대당 1억 원이 넘는 산업용 로봇을 연간 3,000대 정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세계 최대의 그 산업용 로봇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중국의 생산기지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분야가 아니면은 국내 기업 지분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삼성도 올 초에 로봇 벤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에다 이례적으로 58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꼽히는데 이족 보행 로봇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음료 등 그 서비스 로봇을 주로 찾는 롯데도 로봇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늘리고 협력 확대를 시작하고 있고 올 2월에 햄버거 패티를 굽는 로봇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2020년 롯데벤처스가 서빙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투자하며 실제 서빙 로봇을 국내 일부 매장에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산업용 로봇에 비해 작고 저렴한 협동 로봇도 이제 제조업에서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력난에 시달리는 그 조선소들이 잇따라서 협동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간단한 용접 이렇게 작업에 쓰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철강 업계에서도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강판, 가공 기술 등을 연구합니다. 로봇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공세도 거세지는데 서울경제신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출원된 지능형 로봇 특허가 2017년 1061개, 21년 1731개로 해서 63% 늘었대요. 특히 기존의 그 로봇 사업을 하지 않는 주요 대기업들이 지능형 로봇 그 특허 출원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2017년 지능형 로봇 특허를 16개 등록을 했는데 20년에는 65개 늘었고 21년은 48개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도 있어서 추가로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2017년 13개에 불과했던 지능형 로봇 특허를 21년 37개까지 늘렸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열합니다. 로봇 아주 치열해요. 그리고요. 그 삼성의 그 시스템 반도체 그 매출이 연 30조 원까지 급증을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주요 축이죠. 이 파운드리는 100조 원 넘는 수주 잔액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이재용 회장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 선언 이후에 만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삼성에 따르면은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 매출이 29조 9,300억 정도 달합니다. 전년 대비 31.3% 증가한 수치고 비전 2030 발표 직전 연도 2018년 매출과 비교하니까 115% 늘었고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팹립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을 합친 것입니다.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의 3.5에서 4배 수준인데 올해 시장 규모만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620조, 메모리는 179조에 달하는 거죠. 이 메모리 1등 삼성의 오랜 고민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건데 이재용 회장은 2019년 4월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비전 2030을 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 4년간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파운드리는 지난해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연간 20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5.8에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1등은 TSMC죠. 58.5%. 격차는 아직 크다. 하지만 그 최첨단 공정 기술력 관련해서 삼성이 좀 어깨를 이끌고 있어요. 지금 주목받고 있고 삼성은 2019년 세계 최초로 EUV 노광장부를 이용해서 7나노 파운드리 공정 시작했고 지난해 6월엔 TSMC 제차가 제끼고
신기술인 그 게이트 올어라운드 정의에서 3나노 공정 칩을 양산했죠.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3나노, 4나노 모두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현재 고객사 늘고 있습니다. 뭐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을 파운드리 고객사로 끌어안고 삼성은 100조 원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수주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팹립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도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그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서 2억 화소 그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다 지금 납품을 합니다. 버벅거리네. 하여튼 스마트폰에서 그 CPU 역할을 하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AP. 이 엑시노스와 관련해서는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 갤럭시 S24 등 프리미엄 그 AP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고 삼성은 자동차 전장용 엑시노스 오토죠. 이 시리즈를 개발을 해가지고 폭스바겐하고 아우디에 납품할 겁니다. 인력 부족은 해결할 과제로 꼽히네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인력은 경쟁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 메모리 불황으로 투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지적되는데 앞으로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TSMC를 확실하게 따라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